안녕하세요, 박메리예요. 제가 예전에는 파운데이션 바르기만 하면 아주 그냥 피부가 다 들떠버리는 그런 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들뜨지 않아요. 뭐 각질이 올라온다거나 진짜 그때는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기도 너무 겁이 났어요. 중간에 건조한 거 뭐 하나 바르면 그 다음에 발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바로 각질로 들떠버릴까봐 함부로 바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음 놓고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베이스 발라도 들뜨지 않는 피부가 되어버렸는지 나이트 케어템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같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전공이 화학이고 연계 전공으로 화장품 공학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의 피부과학 이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꽤 많은 것들을 이미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제가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제가 하는 루틴대로 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믿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우선 클렌징 제품부터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제품 소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구매를 하셨던 폰즈의 클리어 페이스 스파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걸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너무 유명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용량이 큰 300ml인데 이 300ml조차도 이거 쓰신 분들은 계속 이걸 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올영 쓰일 때 많이 쟁이는데 저도 이번에 하나 더 쟁였거든요. 뭔가 이걸 계속 쓰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막 엄청난 그런 추천템까지는 아니고 많이 쓰고 저도 실제로 좋아서 추천을 드리겠다 이런 거고 정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올영 세일 때 50% 아니면 50%보다 더 많이 51% 막 이렇게 세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면 10,000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럴 때 노리셔가지고 구매하면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층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주고 있고요. 닦을 때 바로 비비시면 잘 안 닦일 수가 있어요. 립앤아이 리무버 이미 쓰셨던 분들은 아마 잘 사용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장솜에 적당량만 묻혀서 그걸 쪼물쪼물 해가지고 좀 스며들게끔 넓게 퍼지게끔 만든 다음에 눈에 이렇게 얹고 한 10초 정도만 세주세요. 그 다음에 닦아내면 눈에 큰 자극이 없이 닦아내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걸 더 권장드려요. 다음으로는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그 마녀공장 노란 색깔 클렌징 오일이잖아요. 그게 잘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좀 물처럼 찰랑거리는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한번 무거운 걸 써보니까 나 가벼운 걸 쓰는 게 정말 맞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바비브라운, 크리니크, 델리맥스, 마녀공장 그리고 이 메이크프렘까지 해서 기억나는 건 이렇게 5개 정도를 여태까지 사용을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마녀공장만 좀 무거운 제형이었고 나머지는 좀 가벼운 제형들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가벼운 제형이 사용감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가벼운 제형을 쓸 것 같고요. 일단 이 가벼운 사용감 때문에 지성분들이 오일 쓰기 꺼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게 촉촉하게 돼요. 클렌징 제품 사용할 때 마무리가 너무 건조하게 돼버리면 제 속수분까지 다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더 추천을 드리는 클렌징 제품이고요. 게다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되게 잘 녹여주고 피지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편이라서 그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일단 제형이 무거우면 맨날 손이 가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형이 가벼우니까 손도 맨날 가고 맨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제품인 거죠. 폰즈로는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만 지워주고 아이나 립 메이크업만 지워주고 나머지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 제품으로 마저 클렌징 해주신 후에
사실 쟤보다도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들 중에 4가지가 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인스타 업로드 의무만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에이로의 센텔라 수딩 클렌징 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협찬을 받다 보면 진짜 좋은 제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태로 모든 제품을 써보지는 않거든요. 얘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거는 진짜 꿀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유명하지도 않은 제품을 이렇게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릴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먼저 마무리감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일단 각질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만약 베이스를 바르다가 그 들뜨는 걸 보면 진짜 트라우마처럼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약산성 제품이나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도 좋고 저자극인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부드럽게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거품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막 닦으면서 내가 피부결이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얘를 처음 썼을 땐 몰랐어요. 근데 2번째 쓰고 3번째 쓸수록 얘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무리도 촉촉하게 되고 피부결을 아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클렌징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팩을 하는 습관이 조금 생겼거든요. 사실 팩이라는 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한 번 하면은 이게 진짜 이 끝없는 즐거움, 나는 맨날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쁨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스크팩 이렇게 찢어서 쓰는 그런 팩보다는 워시오프 팩들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늘은 피부 뒤집어진 날 쓰기 좋은 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단순 선물로 받게 된 제품인데요. 휘게의 릴리프 캐모마일 마스크예요. 캐모마일 추출물이 75%나 함유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진정을 되게 잘 도와주고 게다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있는 더블 히알루론산이라서 이 히알루론 애시드가 수분 장벽을 잘 만들어줘서 워시오프하고 당김 느껴지면 또 저는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거칠거나 자극을 주는 그런 알갱이들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막 비벼서 각질 제거로까지 쓰진 않아요. 물론 천천히 워시오프를 해주면서 그걸로 자극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링 목적으로 쓰신다 하시는 거는 좀 비추드리기는 해요. 말이 나와서 이제 꺼내자면 제가 베이스를 발랐을 때 들뜨지 않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제 저희가 억지로 알아서 탈락이 될 각질들을 먼저 탈락을 시켜버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닥토랑 필링 젤, 필링 마스크 뭐 이런 걸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갱이들로 어차피 알아서 탈락이 될 아이들을 이걸 탈락을 시키게 되는 거죠. 나는 각질이 올라와서 필링을 하는 거고 닥토로 맨날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 속 수분이나 보습을 채워주게 되면 알아서 각질이 들뜨지 않아요. 그거는 스킨케어가 덜 되어서 각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닥토를 하는 거는 뭐 스킨팩으로 하는 걸로 바꿔주신다든지 필링의 그 돈을 뭐 팩에 하는 걸로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피부에 보습을 더 더해주고 수분을 더 더해줄 경우에 피부 건강 쪽에서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필링 그리고 닥토 이렇게 억지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행위. 이거는 바디 쪽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바디 스크럽을 사용을 했었는데 바디 로션을 조금 더 충분히 해주고 피부가 막 간지럽다 하면은 피부 로션을 더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게 피부가 건조해서 간지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워시오프 하자마자 제가 또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워시오프 팩이랑 미스트를 되게 가까이 둬요. 그래서 워시오프 팩을 바로 하고 나와서 바로 미스트를 촥촥 뿌릴 수 있게끔 주변에 두거든요. 제가 피부가 좀 잘 뒤집히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다 진정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니들리 시카티드 릴렉싱 미스트, 얘도 단순 선물로
받은 제품이고요. 나오자마자 피부가 피지막을 형성하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그 15분 동안 저희는 빠르게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제품을 바로 한 3번 정도 뿌려주고 바로 흡수시켜요. 스킨케어 겉돌면 오히려 그게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완전히 흡수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피부에 맞는 미스트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좋으세요. 그 다음으로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홍조를 최대한 없애는 건데요. 피부열이 높아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스킨케어 하기 전에 피부열을 먼저 내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너 패드가 있으시면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피부에 얹어가지고 닦지 마시고 팩처럼 사용을 해주세요. 길게 하실 필요 없이 뭐 3분 정도 피부열 내려주고 토너 패드 뭐를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닥토로 사용하시기보다는 토너 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토너 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셀퓨전 C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추천드려요. 일단 토너 패드가 되게 얇거든요. 그리고 엠보싱이 없어요. 엠보싱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네 이거 팩으로 좀 써볼래?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난 닥토가 진짜 너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닥토를 이걸로 하면 뭐 피부 자극도 덜 하겠죠? 엠보싱 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팩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미 많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쿨링 효과 같이 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토너 패드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걸 사용을 하세요. 굳이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으로 코스알엑스의 더 히알루론산 3세럼 이 제품이 최근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먼저 금액도 에센스 치고 정말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저는 쫀쫀한 제형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는 보통 화장품에 히알루론 애시드가 0에서 2%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름에서도 3이라는 딱 글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3%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함량 높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 효과를 좀 더 오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무리감이나 사용감이 너무 많이 끈적이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의 불편한 사용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적당하게 쫀쫀해서 나이트 케어로도 충분히 사용하기에 좋은 히알루론산 제품이에요. 입술 빼고 딴 데에 바를 마지막 제품으로는 이 테라피토 에이벨의 테라피토 큐어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이 제품을 덕질하고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에요. 제가 피부가 자주 뒤집어질 때 이 제품이랑 이 휘게 이 두 제품을 꼭 같이 사용을 무조건 해주거든요. 사용한 걸 기점으로 피부가 나아지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진정 성분 하면은 시카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 시카보다 유효 성분이 5배나 높은 장군나무 추출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노란색이에요, 얘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야, 색소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장군나무 추출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란색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유해 성분이나 EWG 등급 받은 제품이라서 아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순한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면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서 겉돌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겉돌게 되면 그게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적게 한번 발라보세요. 조금 적게 바르고 그 다음에 잘 흡수가 된다 하면 그 위에 조금씩 더 바르는 느낌으로 바르셔도 충분히 보습 있고 적은 양으로도 보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고농축 진정 보습 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제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앞에 것들에 비해 너무 고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립 케어를 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이 최고야. 바세린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각질 다 불어서 그냥 그거 닦아내면 입술에 각질 하나도 안 남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각질이 그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맨날 관리를 해줘야겠다 하면서
바이오더마 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한번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 입생로랑 제품을 추천드려요. 루즈 볼립대 캔디 글레이즈 2호거든요. 정말 색깔 안 올라오는 그런 립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기 되게 좋고 이걸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보습감이 다 사라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입술 탱글탱글하게 아주 보습을 잔뜩 머금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와, 이런 걸 진짜 보습 립밤이라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보습이 잘 유지되려면 보습막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평소에 립밤으로 관리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거에 별로 예민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제일 가성비는 바세린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보습감 있는 립밤은 이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명을 드릴 거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베이스를 발라도 들뜨지 않게 되었는지를 소개를 하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도 꼭 추천하고 싶은 4가지를 포함해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테라피토 에이벨 테라피토 큐어 크림. 이 제품 정말 진정이 강한 보습 크림이고요. 온 가족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순한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에이로 센틀라 수딩 클렌징 폼. 되게 피부결 좋아진 것처럼 부드러운 크림으로 클렌징할 수 있는 순한 클렌징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휘게 릴리프 캐모마일 마스크. 제가 피부 뒤집어질 때마다 꼭 이 2제품은 같이 써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생로랑 루즈 볼립대 캔디 글레이즈 2호 이렇게 4가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메이크업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스킨케어가 궁금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메이크업이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은 조금만 더 준비할 시간 주세요. 데이지크 신상이 곧 나오잖아요. 8월 1일에 나오는데 그것까지 써보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대신 스킨케어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제품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저처럼 수부지라서 각질에 맨날 치여서 하셨던 분들 각질 극복하시고 베이스 바를 때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